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미 정상회담 우리가 잠든 사이에 밤사이에 열렸습니다.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죠. 우선 전반적인 스케치부터요.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는 환영식이 있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 혈맹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환영하고 답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정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시작을 했는데 12시 15분부터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시작을 했고요. 새벽 1시 34분쯤에 종료가 됐습니다. 한 총 80분 정도 이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회담 마치고는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선 미국의 확장 억제와 관련한 워싱턴 선언, 이게 눈에 띕니다. 여러분, 정상회담 후에는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오죠. 근데 그 공동 성명과는 별개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신 대로 공동 성명하고 워싱턴 선언이 있는데 이 워싱턴 선언을 더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확장 억제 방안을 한미 정상이 문건에 담았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했다. 이게 좀 중요한 거고 이렇게 문건에 담은 것도 처음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핵 협의 그룹 NCG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창설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처음으로 설립한다. 근데 지금까지도 핵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협의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뭐가 달라요? 급도 높이고요. 가장 좀 핵심적인 거는 이게 창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요 핵무기를 사용하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의 전권 고유 권한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권한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 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의견도 내고 뭐 정보도 공유받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참여하는 그런 기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럼 미국 핵무기가 오는 거냐 뭐 안 오는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게 좀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핵 잠수함을 파견할 수는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습니다. 뭐 찬반 논란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측에서 이야기됐던 게 핵을 우리가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 핵을 우리 안에 좀 갖다 놓는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셨고, 북한이 우리나라로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즉시 보복한다 정도가 뭐 명시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뭐 즉시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명시화되지는 없는 거고. 않았고 예. 대신 이제 주재시키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 요걸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 무장론에 대해서 이제 선이 딱 그어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NPT,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다시 확실히 한다라는 부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미국이 좀 받아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 협의 그룹을 받았고 미국이 가져간 거는 핵우산 잘 씌워줄 테니까 핵무장론 얘기하면 안 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의무도 계속 지속해라. 요걸 좀 확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안보라는 축에 있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해협, 이거 어떻게 미국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언급이 됐어요? 일단 공동 성명에서는 좀 추상적인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제 특히 무기 지원이 좀 관심사잖아요. 근데 예. 요 공동 성명의 표현을 보면은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군사 지원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MBC하고 방송, MBC 미국 MBC거든요. 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좀 외면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발언 네. 있죠. 로이터 통신에서 했던 전제 달아가지고 가능성 열어둔 거 그 발언은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무기 지원을 뭐 한다 만다 이런 문구는 없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가 국제법 위반하고 있다. 요걸 분명히 넣었네요. 네. 문구에. 그게 이제 눈에 띄고, 대만 해협은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언급이 안 됐어요. 대만 해협에 뚜렷하게는. 대해서는 아니 지금 보면 근데요. 네. 공동 성명이 있고 워싱턴 선언이 있고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이 있고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종합해 보면 한 군데 들어가긴 했어요.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음. 그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요 문구가 네. 한 곳에 있네요. 기존보다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했다. 예. 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기후 위기 미래 세대 교류 확장 지원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 이야기됐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 이런 문제였잖아요. 네. 전기차 문제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 성명에 들어간 내용은 그간의 IRA하고 반도체법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의 우려 완화하기 위해서 해온 양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그게 무슨 내용? 그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간에 말이에요? 좀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런 정도인데 좀 엄밀히 따져보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 같은 곳은 이제 상용차 같은 것들은 좀 혜택을 받도록 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평가하는 걸로 해석은 됩니다.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표현을 보면은 예. 좀 인상적인 거는 이 반도체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중국을 겨냥하거나 견제하려는 건 아니다. 이런 문구들이 몇 번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부흥을 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좀 관련된 내용은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거다. 삼성하고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서 윈윈이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에 뭘 만들 거냐라는 건 아직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이 정상회담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의 CEO를 만났어요. 예, 예. 여기서 이제 그 기가팩토리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이죠. 한국 유치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머스크 회장이 요청해서 만났고요. 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하고 고급 인력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기가팩토리 운영하는데 가장 효율성이 있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도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뭐 세제 같은 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제가 그 국회 통해서 산업위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기가팩토리가 완전히 끝난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이제 반도체법하고 인플레법에 의해서 우리 기업이 규제받는 거, 이거 얼마나 풀고 오느냐 하는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건 아닙니까? 푼다 만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게 없고 그리고 제가 좀 이 산업계 쪽이나 그리고 산업부 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예. 더 풀 게 사실은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IRA가 이미 구체안이 나와 있는데 어. 예를 들자면 뭐 IRA에서 한국 자동차, 전기차가 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 안 만들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미 그 다른 나라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빼고는 대부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치기가 좀 어려울 우리만 거다. 뭘 어떻게 해주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들린다. 그렇죠. 자,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박순봉 기자가 해주었고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하나씩 끊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북핵과 관련해서 이번에 나왔던 핵 협의 그룹, 이게 이제 나토의 핵 기획 그룹을 모델로 한 거예요. 나토가 1966년에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이제 협의 그룹을 그러니까 기획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름에서 약간 요거의 위상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름이요? 예. 그러니까 나토는 핵 기획 그룹이고 한미 핵 협의 그룹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은 네. 기획 그룹 쪽은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계획을 짠다라는 뭐 거고. 누클리어 플래닝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인 거고 네. 한국은 컨설터티브 컨설트. 컨설트한 뭐 컨설팅한다 할 때 예, 그 컨설팅 할 때 컨설트? 협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는 한마디로 미국 유럽 국가들은 이거를 같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거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거를 이제 비슷한 모델을 했지만은 이 용어 차이에서 이미 이제 한국과 어떻게 이거를 이 북핵 문제를 핵무기 사용 문제를 접근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견 개진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게 진보나 보수나 이쪽에서 양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는 예.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핵 포기 대가로 핵 사용에 대해서 더 큰 발언권을 얻었다.
뭐 한국이? 예, 한국이 한국이 뭐 핵을 가진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런 걸 포기하는 대가로 뭘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핵 얻었다. 사용 의견 발언권을 얻었다. 발언권, 뭐 예, 협의할 예. 수 있는 권을 얻었다. 예,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지금 대중들의 자체 핵무장론, 한국 핵무장론이 들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이제 감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이더라고요. 이제 보수 진영의 시각을 굉장히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사설 제목이 예. 한국의 핵 족쇄가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NPT의 탈퇴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NPT 문제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핵 확산 금지. 핵 황사 금지 금지 조약 조약. 준수가 나왔고 네. 그 전에 보도가 나왔다는 게 한국이 핵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독자 개발을 포기함으로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런 권한들 이런 거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게 쫙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도 아니고 정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나토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정례화고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40년 만에 핵잠수함이 지금 이제 부산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정례화가 어느 정도 정례화인 것이냐.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핵을 아예 포기한다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명문화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보수 진영 쪽에서 지금 약간 부글부글 끓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은 핵무장은 반대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반도가 안전해졌다라고 이걸 평가할 수 있느냐?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게 대화에 참여해라 딱 한마디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사실상 그거는 이제 그냥 의례적인 레토릭인 거고. 근데 그 대화에 예. 참여하라라는 것 복귀하라. 앞에도 조건이 하나 붙었던데요.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하라. 예. 근데 북한은 계속 조건 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그러면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외교 쪽은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대만 얘기 거의 안 했고요. 우크라이나 얘기도 거의 안 했고요. 그리고 일본 얘기는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미국 쪽이 환영한다 얘기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조금 예, 방향을 예. 잡은 것 같아요. 워낙 인터뷰에서 논란들도 그렇죠.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의 반발을 조금 잠재우자라는 쪽으로 지금 예. 한미가 다 방향을 잡고 대통령실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 아주 짧게 논의했다. 방금 전에 속보로 올라온 건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무기 지원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뭐 이거를 이제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조금 눈에 띄게 봤던 거는 예. 기후 위기 얘기를 했어요. 공동성명이죠, 예, 그렇죠? 공동성명에서 그러면서 탄소감 중립 목표 재확인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이 탄소 중립에 관련 법안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근데 글로벌 시장의 어떤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미국 주도로 재편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한국이 사실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전기 생산에 있어서 8%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이 한 20%가 넘고요. 미국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알리100이라든지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급속도로 늘려야 돼요. 사실 이건 이제 국내 문제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게 재생에너지 늘리는데 말은 뭐 우리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비율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 주도하는 데를 끌려가고 우리는 대의에는 맞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플랜을 한국에 돌아와서 짜야 되는 뭐 그런 숙제들이 상당히 남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야, 박순봉 기자, 그 네. 밖에 주목할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갔기 때문에 도청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아까 MBC 방송사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인터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서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기밀 유출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앵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어봐요. 친구가 친구에게 스파이 행위를 하느냐, 염탐을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거든요. 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영상으로 공개됐거든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신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질문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도청 안 하겠다라고 약속했느냐 이거 궁금하다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필요한 정보는 공유를 하고 있고
미국의 조사 결과는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하겠다. 좀 원론적인 답변 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회담 80분 한 다음에 공동 성명 굉장히 길어요. 긴 공동 성명이 하나 문건으로 나왔고 워싱턴 선언이라고 해서 안보와 관련된 별도 선언 문건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두 정상이 기자들 앞에 섭니다. 여기서 모두 발언을 잠깐 양 정상이 하고 나서 기자 질문 4개 받았습니다. 미국 기자 2개, 한국 기자 2개.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요. 개괄적인 거는 지금 두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고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